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 부분적인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좀 상황 종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정은경 본부장이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말 그대로 아주 많은 확진자가 양산이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대구 경북 이상의 큰 유행이 일어날 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이 초기 단계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석을 하면 여기서 지금 잡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대유행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꽤 큰 유행을 경험을 했는데 네. 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이 지금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대구 경북의 뭐 대여섯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대유행으로 가기 전에 잡느냐 안 잡느냐를 좀 가르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를 이 주목 기간으로 보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내지 방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가장 저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게 네.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지수 상승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뭐 2배, 3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이런 지수 상승 형태로 환자 발생이 일어나면 뭐 예.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심각한 뇌관이라고 해야 될까? 좀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랑제일교회를 오갔던 신도나 방문객들 가운데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시 어떤 감염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검사를 받는 분들은 거의 15%에서 20%가 계속 확진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전파가 교회 내의 클러스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다른 사회에 있는 지역사회의 다른 분들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촉 상황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뭐다 아시겠지만 15일에 큰 집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모였다 흩어졌기 때문에 실제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이 점을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같은 경우는 추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광화문 인근 기지국을 통해서 휴대폰을 썼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적 통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아예 참석자 일부가 의도적으로 현금도 쓰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아예 끈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추적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방역 당국의 아주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정말로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집회 지역에 접근하기 전부터 휴대폰을 끄고 이동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어떤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자제를 하고 현금으로 뭔가 지급을 하고 그랬다면 실제 참여자를 가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사실 참여자를 가리는 것이 그리고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뭐 몇 주 동안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예. 가능한 일주 이내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을 찾아서 검사를 받게 해야지만 전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파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작정을 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현금을 안 썼다는 이야기를 연결을 하면 지금 나중에라도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역에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네. 그 상당수의 그 환자들이 특히 이제 특정한 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항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에 응하지도 않고 검사 양성이 나와도 이 병원으로 이송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항이 상당히 심한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방역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렵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나 확진이 된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피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이미 지난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때보다 전염력이 6배 강한 GH형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염력이 10배 강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3월 때 바이러스랑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그 코로나19의 그 원인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는 형태인데 이런 RNA 바이러스는 전파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작은 변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S형이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V형 그리고 이번에 돌고 있는 건 GH형이라고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이태원 유행부터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한 건데 예. 이 연구를 보면 한 6배 정도 전파력이 강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에 어떤 제한점을 준다라는 근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난다면 뭐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서 부분적 강화책을 내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 오히려 선제적으로 3단계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수님은 어떤 견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그 상태에서 효과를 내려면 한 3, 4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거리두기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대유행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예 3단계로 올리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단계로 올리게 되면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커서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3단계로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이전에 저희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찬바람이 불면 독감이 유행할 수 있고 독감과 코로나가 겹칠 때가 가장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 실제로 이제 그 9월, 10월 넘어가면서 이제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이후에는 확실하게 유행이 시작이 될 텐데 이때 코로나19와 그 겹치게 되면 증상으로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을 감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려면 이 비말이 에어로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검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섞여 돌 때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